안녕하세요. 에드워드 잘 알기 에드워드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이사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있는데 좀 모르겠어요. 도로가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좀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게 좀 오래됐는데, 사실 지난번에 이렇게 뭐 제가 구독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뭐 이렇게 댓글도 그렇고 뭐 좋아요도 그렇고 뭐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. 제가 그리고 여기 투자하는 시간이 정성이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초반에 더 몸이 힘들 때 더 정성 들여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할 게 딱히 없었고, 지금은 좀 뭐 이기적인 뭐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.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와서 집안일 하고 애들 챙기고 또 뭐 또 집안일 하다가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. 제가 뭐 합쳐서 뭐 1시간 정도 될 거예요. 물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뭐 1시간 정도나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합쳐서 그 정도 시간이고, 뭐 조금 이제 10분씩 이렇게 쉬는 정도고 별로 쉬는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점점 그거는 좋은 징조인 것 같기도 하고,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직도 느끼는 게 점점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고, 그래서 능력이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제가 하는 것들이 많아져요. 뭐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그 제한적인 거 안에서 조금씩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. 그리고 가끔씩 제가 아직 뭐 예를 들어 매일 무슨 모임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만나면 좋아 보인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, 다른 사람들도 약간 그렇게 느끼구나. 그래서 지금의 패턴을 뭐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. 근데 뭐 재정적인 것도 뭐 조금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 생각할,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, 점점 머리가 아파지네요. 초기에는 뭔가 내가 내 몸을 위해 내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들었고 뭐 이런 거지. 오직 하나만 생각하면 됐었는데 하나씩 이제 그런 고민들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렇다고 또 하나하나가 쉽게 이렇게 결정하기가 쉬운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넋두리를 좀 했는데, 자, 오늘은 제 걸음걸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, 걷기를 이렇게 제가 1시간씩 하고 있는데 한 지가 한 6, 7개월 된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, 그러니까 걷기가 너무 힘든데 무조건 밖에서 뭘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거는 안 좋을 수 있어요. 어떤 근력 운동을 좀 하고 좀 제한된 공간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데서 예를 들어 트레드밀을 탈 수 있는 데서 타든지
그런 걸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도로로 가서, 왜냐하면 실제 도로는 턱도 있고 뭐 횡단보도도 있고 뭐 오르막에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약간의 이제 근력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그 실전 운동을 하시면서 한 30분에서 1시간, 처음에는 힘드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, 사실 제가 뭐 겉으로는 이렇게 한 번도 뭐 다친 적이 없고 뭐 살짝 부딪힌 것도 없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 그렇죠. 뭐 몸이 성한 사람도 다치는데 저라고 안 다칠 수는 없죠. 다만 이제 이때까지는 운이 좋은지 몰라도 이렇게 심하게 다친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. 근데 이렇게 상처가 난 정도는 있었죠.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항상 조심하고, 웬만하면 플랜 B, 그러니까 1번 A로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, 이걸 약간씩 고려를 하면서, 예를 들어 계단을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면 제가 왼손이 그나마 편하니까 왼쪽에 손잡이가 있는 그런 그 쪽으로 가게 돼요.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계단을 오르내리면 반대편이긴 한데 보통 오른쪽에 이렇게 서 있고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, 왼쪽 계단에 이렇게 저는 서 있을 때도 많아요. 왜냐하면 손이 편한 손이 왼손이기 때문에 왼쪽에 어떤 난간을 잡든지 그런 것들이 편해서 그래서 잡고 있어요. 그때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. 어떤 할아버지께서 왜 이 자리에 이 줄에 서 있냐, 안 가고 이쪽에 오른쪽으로 붙지 않고 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. 그때 이게 좀 그렇다고 제가 그 찰나의 순간에 설명을 다 해줄 수도 없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말았는데, 아무튼 뭐 그런 것들도 어쩔 수 없죠. 그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, 그 할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뭐라 하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안전한 게 제일 우선이겠죠. 하여튼 그런 플랜 B, 어떤 항상 그 위험에 대해서 상황을 생각해보고, 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,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신발을 뭐 간다든지 다른 걸로 갈아 신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책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, 걷는 게 예전보다는 좋아진 게 발바닥을 이렇게 뒤꿈치가 아직 먼저 닿아야 되는데 그건 아직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덜하다는 게 뒤꿈치부터 닿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, 앞꿈치가 자꾸 먼저 닿았죠.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발이 다 따랐던 것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, 최근에는 그런 빈도가 많이 줄었어요. 걸리는 빈도도 줄고, 약간 발목을 완전히 올리는 건 아닌데 겉보기에는 똑같아요. 못 올리는데 이렇게 밟는 느낌이 앞꿈치가 덜 닿는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제가 계속 걸으면서 느낀 건데, 그럴 때 뒤꿈치부터, 제가 이렇게 이쪽 손을 내서 표현을 해드리면, 뒤꿈치부터 앞꿈치로 이렇게 갈 때 이 뒤꿈치도 이렇게, 이 제일 좋은 거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야 되겠죠.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다행이에요.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이렇게 하자마자 이렇게 툭 떨어져요. 그죠? 이 단계는 생략하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가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, 앞에서 이렇게 차겠죠. 차는데 찰 때 힘을 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중간에도 버티고 이렇게 쭉 넘어가야 돼요. 체중을 버티면서 쭉 넘어가야 돼. 이걸 못 버티면 키가 줄어들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몸이 축 처진다는 거죠. 키가 이만했다 그러면 우리가 밟고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밟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. 밟고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. 이 표현이 뭐 정확하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,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가야 돼요. 그대로 이 엄지가 발이라고 생각하면 발이 버티고 밀어줘야 돼요.
그죠? 그리고 끝에서 이렇게 탁 차야 돼요. 그래야 발이 뜨면서 요때 이렇게 딱 접어들고 다음 발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. 이게 손으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다. 이렇게 딱 밟고 여기 버텨주고 차고, 그 다음에 빨리 올려가지고 또 밟고 차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해서 차고 접지를 못해요. 접지를 접는 게 안 되니까 뒤에 걸리는 거죠. 접어줘야 되는데 발목을 올린다는 거죠. 발목을 빨리 탁 올려야 되는데 이걸 빨리 못 올리니까 이거 뭐 차면은 차고는 뻗쳐가지고 이거 걸려버려요. 이걸 빨리 이렇게 딱 해야지 안 걸리면서 다음에 뒤꿈치가 닿고 또 차고 또 차고. 근데 그거 하면서 요거는 그 크기는 일정해, 키 크기겠죠.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하면 차지를 못하겠죠. 차지도 못하고 이게 줄어든다고요. 위에서 이렇게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.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처음에 초반에 제가 까치발 들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왜 안 했냐 하면 그 느낌을 몰랐어요. 까치발이 어디에 좋고 왜 좋고 뭐 좋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을 물론 저는 이제 그걸 대신해서 한발석이나 뭐 다른 걸 했었는데 까치발 할 때 내 체중을 들고 이렇게 이 까치발로 내 체중을 버틴다 이런 느낌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이 목적 의식이 없으니까 이거 왜 하지? 왜 어디가 좋다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게 한 3년 넘게 돼 가지고 알았죠. 이거를 이렇게 까치발 할 때도 이 걷는 그 프로세스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차기 전에 버텨줘야 되는 그거를 내 체중을 버티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 걸로 이제 알고 해야 되겠구나. 뭐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구나. 그 다음에 아까 한발서기도 마찬가지. 한 발로 이렇게 버티는, 그냥 무너져서 버티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골반이 그 거기서 우리가 골반이 빠진다고 하죠. 골반을 빠져놓고 버티면은 그냥 빠진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. 그냥 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버티는 거고, 그게 아니고 근육으로 쫙 잡아당겨 가지고 안 빠진 상태로 한 발 딱 서서 버티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한 발 서기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 쭉 빼고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는 딱 이 골반에 안 빠진 상태에서 한 발로 서 있는 그걸 노력해야 돼요. 거기다가 무릎 같은 경우 백리가 안 나게 버티는 게 좋아요. 백리가 안 나도록 하려면은 골반을 말아 올려야 되겠죠. 골반을 말아 올리면 그 상대적으로 밑에 그 무릎 위에 있는 뼈가 약간 이렇게 뒤로 안 가고 이렇게 되면서, 이해가 되세요? 골반을 이렇게 말아 올리면 이 뼈는 약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된다고요.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이렇게 된다고. 그죠? 예를 들어서 골반을 이렇게 말아 올리면 이 뼈가 무릎이 이렇게 되는, 앞으로 굽어지는 그런 형태다. 그죠? 뒤로 가는 형태가 아니고, 뒤로 가버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무릎이 뒤쪽으로 가게 되죠. 뼈가 이렇게 되고 무릎이 뒤에가 있고 그 다음에 발이 앞에 있는 그런 식으로 되죠. 그래서 골반을 말아주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이 뼈의 끝이 앞으로 나감으로써 무릎이 앞으로 유지되면서 다리는 또 발바닥 쪽으로, 몸 쪽으로 이렇게 접어 들어오는, 제가 이 말로만 표현하니까 좀 어렵죠. 근데 그런 그 골반을 말아 올린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, 한 발 서기가 좋은데 백리가 안 나게 한 발을 서면서 엉덩이 골반에 안 빠지게, 골반 안 빠지고 백리 안 되게 한 발 서기를 한다.
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항상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영상은 친절하지가 않아요. 초반에 조금 뭐 친절하지도 않았죠. 간단하게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글도 치고 그림도 하고 넣고 했지만 지금 말로 다 설명하죠.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는 그런 설명을 했는데 불친절하죠, 되게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고 제가 앞으로 뭐 한다면 제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씩 한 5번, 10번 이렇게 돌려서 듣고 또 물어보고 하다 보면 이해가 되신다고. 제가 최근에 재활하는 거를 딱 한 개 가지고 있어요. 일주일에 한 번, 뭐 금액도 크게 안 비싸길래. 근데 그거를 제가 왜 하냐? 뭐 운동 효과가 있냐? 운동 효과는 크게 없어요. 그 순간에 잠깐이고. 저는 주로 그 어떤 컨설팅을 하게 돼요.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뭘 해보고, 아, 이게 안 되더라, 저게 안 되더라. 그래서 이건 뭐가 원인인 것 같다. 아니면 뭐가 원인인 것 같냐. 그러면 그 원인을 없애려면 뭘 해야 되냐. 뭐 아니면 어느 쪽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.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가 직접 안 해보면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서로 이해를 못해요. 근데 제가 막 제 혼자 막 하던 거를 설명을 어렵게 하면 그 선생님이 아주 찰떡같이 이렇게 알아들어요.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은 이 상황에 대해서 대충 알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뭐 개똥같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들으신다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고 또 많이 아시고 공부를 했고 그런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찍으면서 아주 불친절하게 좀 하는 거지만 오히려 모르겠어요.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면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좀 자신의 뭐 어떤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해보면 그때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. 제가 너무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모르겠어요. 이걸 너무 친절하게 던져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극히 아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좀 불편하시겠지만 본인도 해보고 이렇게 좀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뭐 한발쓰기, 까치발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이 발이나 뭐 팔도 마찬가지 어떤 자극 같은 거 그런 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뭐 지압 발판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극을 줄 수 있는 지압 봉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근육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근육이 너무 뭉쳐 있거나 뭐 자극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뭉쳐 있는 거를 풀어줘야 되고 자극을 줘야지 이제 계속 주다 보면 깨어나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그런 긴장도가 너무 높다 해가지고 가만 놔두고 뭐 그런 거는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거를 오히려 좀 깨워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설명도 마찬가지 너무 어렵죠. 진짜 솔직히 이거를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.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본인이 이해한 거를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도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더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해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도 이때까지 좀 그런 식이었고 도대체 뭐가 좋다고 말을 하는데 왜 좋을까가 항상 고민이었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 옛날 오라고 생각하면 한 판 한 판 깨듯이 그래서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뭐 전체 영상이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결론은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알려고
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뭘 개선해야 될까에 궁금증을 가지시고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 좋아집니다. 저가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뭐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고민인 게 하프타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. 뭐 그런 걸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뭔가 발전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더 위에 거 다음에는 한 몇 개월 뒤에는 다음 걸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 말은 그만큼 발전한 거예요, 본인이. 그래서 주저리 오늘 말씀드렸는데 참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뭐 아무것도 아닌 공부지만 그냥 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 돼요. 내가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모르겠거든.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뭐 요즘 AI도 많잖아요. 그 AI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가족분들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좀 길었는데 아무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좋은 영상이 아니겠지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